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진 제주는 철인 3종 경기의 메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세계 철인 3종기의 양대 산맥인 챌린지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가을빛이 무르익어가는 제주 바다를 향해 철인들이 힘차게 뛰어듭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1.9km를 헤엄친 뒤 곧바로 사이클에 오릅니다. 제주의 자연의 품은 해안과 중산 간 도로를 오르내리며 90km를 달린 철인들. 이제 남은 것은 21km의 마라톤 코스뿐입니다. 죽겠습니다. 죽겠는데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이제 마무리 보람차게 지으려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112.8km를 완주하며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승부. 세계 랭킹 10위 안에 톱 랭커 3명을 비롯해 국내외 프로 선수 등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Yeah, very happy. I was in front from the swim. I was in pretty good control, but the last 30 minutes got really warm, so I was glad to get over the finish line first.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열린 챌린지 대회는 아이언맨 대회와 함께 철인 3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제주도가 철인 3종에서는 거의 한국에서는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제 철인 3종 경기가 열리고 있는 제주. 전 세계의 철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개천절 연휴와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에 지난해보다 19.8% 늘어난 국내외 관광객 16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7만 3천여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래산 노지감귤 출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가마다 첫 출하 준비가 한창인데 올해는 열매 크기가 작은 소과 비율이 높아서 적절한 유통 관리가 어느 해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감귤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다음 달 첫 출하를 앞두고 감귤을 살피는 농민의 손길은 더없이 분주합니다. 열매 크기는 지름이 50mm 정도의 작은 것들이 대부분. 겨울 한파로 꽃이 많이 피어 열매가 많이 달린 데다 한여름 폭염에 열매가 제대로 크지 못한 겁니다. 자연 낙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 생리 낙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가가 많은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54만 4천 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크기가 작고 열과 피해를 입은 열매가 많아서 비상품 물량은 예년의 2배 넘는 1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해보다 엄격한 선별을 통한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은 출하하는 날까지 그 소과들에 대한 철저한 그 선별을 해주시고 수상 성과를 해서 격리를 시킨다라든지. 다만 올여름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감귤의 당도는 예년보다 높아 출하 초기 품질 관리가 가격 형성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지난 1월 제주에 밀어닥친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가로수로 심었던 야자수들도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내 야자 가로수의 80%인 2,700여 그루에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 가지치기를 했지만 일부는 최근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이 하루 이상 이어지면 아열대성 식물은 고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마을 이통장들이 한 달에 2번 회의를 열고 한 번에 2만 원씩의 회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다수가 회의를 매달 한 번만 열고는 수당은 회의가 2번 열린 것처럼 부풀려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춘천 MBC의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동주민센터.
통장들의 회의 기록에는 한 달에 2번 회의가 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과 함께 서명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초록색 펜으로 적힌 서명이 다른 날에도 같은 색으로 서명이 돼 있습니다. 펜으로 된 서명은 펜으로, 연필로 된 서명은 연필로 돼 있습니다. 하얀색 수정 테이프에 덮어 쓴 서명까지 2개가 똑같습니다. 회의를 한 번만 참석해놓고 2번 서명한 겁니다. 통장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수당은 2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장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회의 수당 지급 내역서입니다. 2번의 회의 모두 참석했다는 서명이 안 된 통장에게 회의 수당 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인하고 뭐 그런 식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회의 자리라도 만들어서 한 번 더 잠깐이라도 하는 걸로. 외곽의 대부분 읍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읍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명을 받아두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통장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년 넘게 그대로인 월수당을 고려하면 오히려 야박하다는 입장입니다. 100%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한두 명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급하는 거를 좀 보류한다는 거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주고받는 건 편법입니다.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의 참석 수당을 그렇게 좀 편법으로 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법을 지켜야 하는 관공서에서 알면서도 적당히 눈 감아주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이번엔 광주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행정에 잡음이 일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낸다고는 하는데 구청장의 행정 편의를 위해 관변단체들이 동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심판한다는 현수막이 구청 안에 등장했습니다. 2년째 구청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이례적으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퇴진운동을 그만두라고 호소합니다. 한 달간 대규모 집회까지 신청해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업무에 충실해야지. 그냥 그 공무원장 32일만 국민이 뽑아준 장을 물러가라 퇴진하라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의 가려운 속을 긁어주는 듯한 말을 하는 이 주민들은 다름 아닌 서구청 산하 16개 관변단체 대표들. 명단을 입수해보니 대부분 서구청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구청장 도우미로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서구청장이 상무금융시장 철거를 추진하며 노점상 등과 충돌할 때도 구청장 뜻대로 노점상이 철거돼야 한다는 진정서에 집단 서명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의견으로 수렴된 이 진정서는 협상의 주요한 카드로 쓰였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단체 9명씩 해서 하자고 했어도 13개 단체가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관변단체들이 구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안에서 활동을 지원받는 단체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심하게 말하면 가능한 동원이라는 의심도 들 수 있고 관을 대변한 이런 행태들이 결코 어떤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네. 구청과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관변단체들이 주민을 대표해 구청장 비호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9월의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더욱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촉촉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오전 내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땐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2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보다 4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3도 내외로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에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이른 아침 한라산 횡단하신다면 시야 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는데요. 다행히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어획물 운반선 한 척을 납부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아침 6시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0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록하지 않고 조기와 갈치 등 물고기 9톤을 운반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중국인에 의한 도민 피살 사건과 지진 등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도의회가 긴급 현안 진단에 나섭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도의회는 건물 내진 설계와 범죄 예방, 소방활동 대책과 함께 대중교통체제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완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MBC 시사 매거진 2580이 보도한 제주 하수 처리장의 오염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를 오늘 제주지방검찰청에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하수처리장이 연중 200일 이상 기준치를 넘긴 하수를 방류해온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10곳 중 4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학교 194곳 가운데 37%인 71곳에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5명 이상 살고 있는 고위험군 지역도 12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분 40초로 지난해보다 1분 50초 빨라졌습니다. 이는 경남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것이며 전국 평균보다는 40초 빨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